여러분 안녕하세요, 빼드로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시험에서 출제가 될 만한 관용적인 표현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 파트나 아니면 독해 그리고 듣기 파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속담이나 일상적으로 쓰였던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야지만 정답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약에 평상시에 모르면 여러분들 그 뜻은 죽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이라도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문제를 빼드로 덕분에 맞추게 되었네? 스포 덕분에 맞추게 되었네? 하시면 그 기쁜 소식을 댓글로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기쁨을 2배로 만들자고요. 오늘 표현들은 동물들이 들어간 표현들을 갖고 와봤어요.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 동물들이 들어간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Vamos. 자, 여러분 첫 번째 표현입니다. acostarse con las gallinas 라고 해서 acostarse는 잠자리에 들다 라는 표현이고 las gallinas는 닭이에요. 그래서 닭과 함께 잠자리에 들다, 이 뜻은 뭐냐면 acostarse muy temprano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시골에 갔다가 이 닭 우는 소리에 새벽부터 잠을 설쳐가지고 열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제가 잡아다가 빨리 먹어버리고 싶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acostarse con las gallinas 하면은 잠자리에 빨리 들다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a otro perro con ese hueso 라고 해서 a otro perro, 다른 개한테 꼰, 뭐를 가지고, ese hueso, 그 뼈다귀를 가지고 다른 강아지한테 가버려라. 직역하면 이건데 이 뜻은 뭐냐면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지마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나 그거 안 믿어, 나 속이지마.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 otro perro con ese hueso 라고 하면은 그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지마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으로는 agarrar el toro por los cuernos 라고 해가지고 황소가 있는데 황소 뿔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황소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힘도 세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내가 그걸 맞서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맞서다 라는 뜻으로 agarrar el toro por los cuernos가 사용이 된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aquí hay gato encerrad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 냄새가 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의 기원은 뭐냐면 16세기, 17세기 경에 유럽 사람들, 그 스페인이겠죠? 스페인의 유럽 사람들이 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돈주머니를 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돈주머니를 훔치던 강도나 도둑들을 가또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둑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aquí hay gato encerrado 라고 하는 거예요. 자, encerrado는 어떤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대부분 좁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액체 동물인 마냥 막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벌떡 튀어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aquí hay gato encerrado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atar los perros con longanizas예요. 자, longanizas는 뭐냐면 이 순대의 일종이에요. 길게 생긴 소세지입니다. 우리나라 순대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 longanizas를 갖다가 아따르는 묶다라는 거거든요. 아따르는 묶다. 그러니까 개 목걸이를, 개 목줄을 이 롱가니사, 순대로 묶었다 라고 해가지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소비하거나 남한테 자기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비꼴 때 쓰는 표현이에요. atar los perros con longanizas. 이 표현의 기원은 뭐냐면 과거에 돈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이 이 대대로 소세지 공장을 물려받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왕한테도 납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공장에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가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종업원 중에 한 명이 그 개를 이 롱가니사로 목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 집은
저 순대 롱가니사로 목줄을 한다? 진짜 부자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쭉쭉 퍼져가지고 이 표현은 그런 뜻이 된 겁니다. 부를 과시하는 거, 자기의 경제적인 여유를 과시하는 거,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buscarle 3 pies al gato 또는 buscarle 5 pies al gato 라고 해가지고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인데 다리 3개 달린 고양이를 찾는다 또는 다리 5개 달린 고양이를 찾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고양이 한 마리를 찾으면 되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다리 3개 달리거나 5개 달린 고양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소한 일을, 심플한 일을 긁어 부스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왔냐면 돈키호테 소설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 쓰였던 표현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buscarle 3 pies al gato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dar gato por liebre 라고 해서 gatto는 고양이고 liebre는 산토끼입니다. 옛날 사람들, 옛날 유럽에서는 옛날도 아니죠. 토끼 요리고기를 먹잖아요. 고양이를 먹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물론 남미 일부 지역에 이 고양이를 먹던 그런 문화는 있습니다. 문화는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토끼고기를 먹던 시절이에요. 토끼고기를 먹는데 토끼고기와 고양이고기를 요리를 해놓으면 어떠한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걸 자주 속여서 팔았대요. 토끼고기, 고양이는 뭐 길거리에 천지에 널렸으니까 잡고 구하기가 쉬웠나 보죠. 그래서 고양이는 더 질이 낮고 구하기도 쉬운 건데 산토끼를 주문을 했는데 산토끼 고기를 주지 않고 고양이 고기를 줬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은 남을 속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dar gato por liebre 하면은 속이다, engañar 이런 뜻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estar en época de vacas gordas 또는 estar en época de vacas flacas 라고 해가지고 소가 뚱뚱한 시절에 있다, 소가 마른 시기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거 소가 살찌우던 시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 반대로 바카 플라카라고 하면은 이게 소가 날씬한, 깡마른 이런 뜻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이랬던 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베르 꽈트로 가토스라는 표현은 hay muy poca gente,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유래는 뭐냐면 이 가토라고 하는 거는 마드리드 태생을 이야기를 해요. 마드리드 태생.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사람만 태어나면 안 되고 대대로 4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이 4대에 걸쳐서 마드리드 태생을 가토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마드리드에는 이런 4대에 걸쳐서 마드리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서 나온 표현이 hay 4 gatos예요. hay 4 gatos는 굉장히 사람들이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lágrimas de cocodrilo 라고 해서 악어의 눈물, 이거는 뭐 표현을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악어의 눈물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 진정하게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미안한 게 아닌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남을 속일 때 쓰는 거예요. 자, levantar la liebre 해서 산토끼를 들어 올리다 라고 해서 사냥을 해서 산토끼를 들어 올린 거. 자, 산토끼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를 잡아다가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들을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나 뭐 비밀로 지키고 싶었던 거, 이거를 누군가가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뜻 아시면 됩니다. llevarse el gato al agua 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면 고양이를 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이 물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세수도 물 안 묻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눈곱만 떼고 하는 사람들을 고양이 세수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양이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설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los mismos perros con distintos collares 에서 collar은 뭐냐면 이 초크예요. 초크. 목에 이렇게 다는 거, 개목줄, 개목걸이. 개목걸이만 다르다. 같은 강아지인데 개목걸이만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matar dos pájaros de un tiro 해서 한 방만 쏴가지고 새 2마리를 잡은 거예요. 자, 일거양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matar el gusanillo 라고 하면은 gusanillo는 애벌레, 송충이, 조그만 이 모낭충 벌레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잠깐 요기 좀 해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기하다,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요기하다 라고 할 때 matar el gusanillo 라고 씁니다. No ver tres en un burro 라고 하면 en un burro 하면 당나귀 위에 tres, 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시력이 매우 나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기원은 뭐냐면 20세기 안달루시아에 이 시력을 보강하자라는 캠페인이 한번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시력 테스트 할 때 우리가 뭐 1, 2, 3, 4든 뭐 아베세데든 이런 글씨로 놓는데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글씨 대신에 그림들을 넣었던 거예요. 그 중에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당나귀 위에 세 사람이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 보지 못한다, 시력이 매우 나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oler a cuerno quemado 해가지고 이 황소의 뿔을 태우는 냄새가 난다. 그 냄새를 저는 맡아본 적은 없으나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것이나 거기서 나오는 화학 반응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비밀 문서나 내가 감춰야 됐던 것들을 불에 이렇게 탁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냄새가 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oler a cuerno quemado는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냄새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pagar el pato, 오리를 지불하다. 자, 이 뜻은 뭘까요? pagar el pato는 덤탱이 쓰다예요. 덤탱이 쓰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죄를 뒤집어 쓰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pagar el pato. 자, 이 말뜻의 기원은 뭐냐면 15세기에 유대인이 핍박을 막 받고 박해를 받던 시절에 이 크리스티아노,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el pacto con Dios라고 해서 신에게 뭐 충성하는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또라라고 하는 책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빡또는 빠또랑 비슷하고 또라는 엘또로의 여성형, 그래서 그걸 실제로 쓰지 않는데 또라라고 해가지고 마까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조롱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핍박을 하면서 너희들 그 심과 함께한 그 성서들을 보고 하는 거에 대한 벌금으로 돈을 내라, 뭔가를 지불해라 라고 해가지고 pagar el pato라는 pagar el pacto인데 이걸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롱거리나 뭐 아니면 시대 이렇게 변하면서 pagar el pato로 돼가지고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이 표현이 시작이 돼서 이 표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괜히 덤탱이 쓰였을 때 덤탱이 썼다라고 표현할 때 pagar el pato라고 쓰는 겁니다. 자, pegarse como una lapa, pegarse como una lapa라고 해서 라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흔하지는 않은데 이 삿갓조개예요. 이 삿갓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이건 칼로 떼어내야 되지 손으로 절대 떼어낼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아우 찰거머리 같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찰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poner los cuernos라고 해서 황소 뿔을 놓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ser infiel 해서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거나 자기 배우자에게 그렇게 이성적인 문제로 성실하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poner los cuernos라고 해요. 이 표현의 기호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바이킹족들 시절엔 그 바이킹은 이 황소뿔로 달린 뭐 투구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리더는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이렇게 들여서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리를 들 수 있었는데 이 잠자리를 들기 전에는 문 밖에 자기의 투구를 걸어 놓았대요. 걸어 놓아서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바쁘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 썼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배우자한테 불성실하다, 바람을 피우다, 외도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poner los cuernos는 바람을 피다, 불성실하다,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romperse el cuernos라고 해서 뿔이 부러지는 거예요. 황소의 뿔이 부러지는 겁니다. 자, 박 터지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열심히 일하거나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엄청 열심히 하고 내 뿔이 부러질 때까지 열심히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sacudirse las moscas. sacudirse는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막 휘휘휘휘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moscas는 파리죠. 파리떼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 파리떼들을 근심 걱정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를 잠시 잊다, 없애다 라는 표현입니다. sacudirse las moscas. ser la gallina de los huevos de oro 라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닭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유한데 이 부가 마르지 않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되고 싶은 거죠. 그죠? 황금알을 낳는 닭, 황금알을 낳는 닭이 됩시다. 일단 시험부터 뽀개고요. 다음은 ser la oveja negra. 자, 양은 대부분 볼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까만 양을 본 것 같긴 해요. 까만 양을 본 것 같긴 하는데 까만 양은 굉장히 뭐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하시면 돼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는 뭐 결국 나중에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서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냥 검은 양은 뭐냐면 내가 못난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소속된 그룹에서 나만 못난이야 라고 했었을 때 쓰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저 아니에요. 저 말고 못난이야. 그룹이나 가족 중에서 못난이를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tener memoria de pez 라고 해서 생선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기억력이네, 생선 대가리네 라고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저 빼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표현들 평상시에 잘 익혀 두셨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런 뜻이었지 라고 기억하실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꼭 시험 성적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